네, 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8일 오늘 시장도 일단 이렇게 조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시장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이제 그런 시장이 조금 연출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뭐 결국에는 지금 뭐 외인들의 매수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만 제가 펜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뭐 오늘 시장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줬어요. 강하게 보여줬는데 어제와 조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뭐 시장이 조금 좋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어제 우리가 뭐 17거래일 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인이 우리 국내 시장을 조금 떠나 있었는데 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수급이 어디로 흘러갔냐라고 이제 보신다면은 오늘 시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뭐 반도체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뭐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뭐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런 느낌은 아마 못 받으셨을 거예요. 뭐 그만큼 또 상승을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뭐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지는 못할 그런 시장인데 뭐 결국 이제 코스닥에서도 뭐 개인이 사주고 이제 양시장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좀 보여줬지만은 이런 시장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연출되는 게 결국에는 어제 이제 전일에 보시면은 미증시에서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면서 자, 그 이제 뭐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상회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어느 정도 소비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뭐 탄탄하다. 그러니까 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지표가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계감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매 판매라는 이런 지표 발표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아직 괜찮은가 보네. 그러면 금리 조금 더 올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금리 올린 거를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그리고 국제금리의 상승을 조금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하락세가 보여졌는데 하락세가 이렇게 보여졌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대형 금융주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대형 금융주들부터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아침 우리 국내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면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시면 오늘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오늘 10월 18일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도 직접적인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내일부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 변동성을 좀 키우는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뭐 결국에는 이제 중국 판매량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중국에서 과연 얼마나 더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주가가 또 움직일 거니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뭐 어닝 시즌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시장은 지금 주도 테마가 없습니다. 맞죠?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닝 시즌에 이 각 개개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닝 시즌에서 어떤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에 과연 어떤 관련주들을 살펴보면 좋은지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11일 날 발표를 했었잖아요.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기존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지만은 기존보다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디스플레이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랑 뭐 실질적으로 휴대폰, 뭐 갤럭시 이런 이제 휴대폰 쪽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 증가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10월 11일 날 보시면은 양증시 모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미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를 하는 수밖에 없고, 국내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은 바닥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 통과를 거의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환경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좋겠죠.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뭐 한 2년, 3년 정도까지 이런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기술력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 이때까지 개발을 못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반도체, 지금 뭐 HBM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8만원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8만원대부터 많으실 건데, 조금만 이제 버티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좀 하락 부분이 워낙 길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믿고 기다리시면은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반도체 봐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완성차 업계 봐야 되죠. 반도체가 굉장히 조금 이제 절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 완성차는 지속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 현대기아차가 북미에서도 매출이 뭐 15% 정도 오르고, 유럽 시장에서도 한 15% 정도 오르고, 또 이제 우리가 신흥국 시장이라고 하죠.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추가적인 우리 완성차 업계들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해외 수출이 많아졌으니까. 해외 수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또 이제 막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또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현대차 같은 종목도 주가가 조금은 뭐 우리가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한 주에 19만원 정도, 약 20만원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5주만 사도 이 100만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대가 높다고 해서 만약에 똑같은 상승률을 보여준다면은 가격대가 높은 것도 괜찮다는 말이죠. 어차피 주가가 30% 오르면은 내가 총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가 좀 크더라도 충분히 상승만 할 수 있는 종목이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참고를 하시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기아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자 오늘 이제 제가 뭐 HB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요. 어차피 뭐 지금 이 구간에서 한 2만 뭐 5천원, 2만 6천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횡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9월 1일 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상한가를 달성을 했을 때, 이날 이제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이번 연도 그 연내에 뭐 SK 하이닉스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을 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뭐 결국 이제 뭐 HBM 관련주들은 결국 이제 그런 이제 후공정 관련주들이 많아요. 후공정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많이 오른 건 맞죠, 여러분들. 8,800원에서 31,000원까지 올랐으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이미 지금 다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볼 텐데 지금 뭐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만 보셔도 그리고 월봉으로만 보셔도 지금 가격대가 제일 높습니다.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선뜻 손이 또 안 갈 수는 있어요. 안 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 하락을 할 때 이 25,000원 선을 그래도 계속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올렸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조정도 지금 나왔단 말이죠. 강하게 들어올리고 조정도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또한 뭐 별거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항상 공략을 할 때는 시초가 공략을 하죠.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내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할 건데 그냥 부담 없이 지금도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뭘 제일 중요해요? 결국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HBM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한 반도체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원탑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막 재밌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게 움직이진 않지만은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오늘 우리 장중에 제가 이제 방송 가서 메이크업 받고 있는 중에 조금 이제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렸어요.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종목들 공략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난 뒤에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방송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슈팅이 좀 나와줄 만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증시 상황이 조금 좋지 않거나 증시에 의해서 조금 이제 같이 눌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다만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하고 이제 오늘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죠? 흥하해운도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우리가 9월쯤에 제가 아마 이거 라이브 방송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단타 치다가 물린 거예요. 맞죠? 단타 치다가 물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근데 막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흘렀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9월달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맞죠? 이 분야.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조금씩 전부 다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제가 그때도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걱정 말고 손절이 진짜 죽어도 싫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그냥 홀딩하고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슈는 아까 제가 뭐 톡방 내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분쟁이죠. 그런 분쟁에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해양수산부가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사태 이런 분야에서 조금 이제 해운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지만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해운주 어차피 뭐 국가 간에 뭔가 이제 거래를 하거나 우리가 뭐 수입 수출을 하거나 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선박이죠. 선박. 비용이 제일 현실적이니까. 비행기로 일단 뭐 물건을 주고 받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은 단축되지만은 운임료가 비쌉니다. 운임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기간이 조금 길어져도 괜찮으면 무조건 배로 보내겠죠. 배.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도 수입을 할 때도 배로 보내기 때문에 그 운임료에 따라서 뭐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로 이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뭐 해운주 이런 부분들 운임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슈가 되기도 하죠.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은 결국 해운 뭐 조선 이런 쪽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LNG선 이런 부분들이 뭐 각국에 이제 전력가스를 배달을 하고 아니면 컨테이너로 어떠한 물건들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할 때도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배에다가 굉장히 많은 선적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죠? 뭐 그 TV에서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새 차가 많이 만들어져서 항구에 주차를 해놓고 좀 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수출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요금 절약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극대화 부분을 조금 맞출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 해운 분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뭐 지금 오늘 이슈가 또 이제 동반이 되니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마무리했는데 이제 41만 주가 물량이 쌓여 있어요. 물량이 쌓여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질적으로 조금 뭐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요. 다들 조금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된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겨운 시간 잘 버텨오셨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충분히 같이 가시면서 제가 요거는 목표가까지 조금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뭐 한 5% 10% 되면은 자율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승하는 힘의 흐름을 제가 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겠다 싶으면 제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률을 조금 기록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를 잡자면은 영풍재지하고 태양운석. 이 종목 원래 매수하셨다가 손절하셨구나. 태양운석이 아니네. 대형운석. 제가 아까 잠시만요. 네, 도로시님 어서오세요. 대양금속. 종목들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조금 안 좋은 종목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원탑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가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오늘 영풍재지하고
대양금속이 일단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하한가를 맞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물량이 거의 약 400만 주가 깔려 있어요. 하한가에다가 하한가인데도 매도로 내가 팔고 싶다라고 하는 게 400만 주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상태고, 자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의 물량이 250만 주, 255만 주 정도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영풍재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이상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 비이상적인 거 아까 방송을 좀 잘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죠. 같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한 달 정도까지는 거의 700만 주, 550만 주에서 한 700만 주가 평균 거래량이었어요. 주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평균 거래량이 700만 주, 500만 주입니다. 이 횡보세에서, 이 횡보장세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한가 간 게 몇만 주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18만 주로 갔어요. 18만 주. 오늘 거래량 보시면은 19만 주, 19만 370주로 하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가 또 4월달, 6월달 이럴 때 보시면은 뭐 SG발 사태 다들 아시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박림이라든지 뭐 동일금속 이런 종목들 다 있는데, 이것도 뭔가 또 차익거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장난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무섭게 조금 빼버렸습니다. 맞죠? 오늘 거래량 보시면은 요만큼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이 전날의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들끼리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유지시켜 왔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떨어뜨려 버린 건데, 지금 일단 뭐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이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이슈는 없지만은 뭐 부른 부분들 결국 이제 세력이 한탕 해먹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하락을 맞았어요. 하락을 맞았는데 이 대양금속이라는 기업이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한 4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 우리가 뭐 솔직히 막 세력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장난질하는 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차트만 분석하다가 여기 잘 버텨주네 싶어서 이런 가격에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금 조심을 하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상승한다 상승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하락 부분은 항상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비이상적으로 올랐어요. 물론 이제 뭐 코로나 시즌 때 우리가 뭐 택배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비대면이 거의 일상화가 되었었고, 뭐 집에서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배달시켜서 먹거나, 그리고 뭔가 물건을 옷을 사러 가도 직접 뭐 백화점이나 뭐 그냥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피하다 보니까 택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단 말이죠. 활성화가 됐었는데 뭐 택배 이런 산업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박스 포장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즌 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저점부터 여러분들 아무 이제 코로나 시즌도 끝나고
코로나 시즌도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저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뭐 1000%씩 올랐단 말이죠. 이 5천원 구간에서 54,000원 정도면은 1000%씩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해가지고 야금야금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올린 게 1000%씩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게 정상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올라갈 때 조금 이제 파동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깨끗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보시면 자, 우리가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올라갔었고, 자, 이거 작년 12월 16일 날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동일금속이랑 뭐 박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림이라는 이런 종목도 똑같은 12월 16일 날 이렇게 빠졌어요. 자, 우리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둘 다 공략을 했던 종목이 나왔죠. 과거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제가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추가 매수를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추격 매수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핫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여러분들이 하한가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튀어 올라 줄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이제 매수세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만큼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오겠지. 그렇죠? 저희가 선물을 하더라도 저만큼 올랐으니까 내려오겠지. 저만큼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앞전 지지나 이런 부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입 타점을 잡거나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거를 지금 따라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동일 금속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 금속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에 12월 26일 날 제가 아마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화요일날 시초코도 이제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시초코 담고 진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 단 한 1% 2%도 안 오고 그냥 계속 상승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담고 기다리고 있기가 조금 힘들죠. 70%씩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지겹잖아. 맞죠? 지겨워서. 아니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짧게 보실 수 있는 구간도 충분히 나왔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자, 요 정도 구간까지만 우리가 거의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달이잖아요. 한 칸이 한 달인데, 자, 1월 초부터,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해서 1월 초, 그리고 한 1월 중순까지 1월 13일까지 금요일인데 딱 요 2주만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30% 정도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 그리고 까치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증시 상황 자체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와줬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이제 올해 딱 처음 1월 3일 딱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조금 힘든 시장을 연출하고 있지만은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의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하한가 따라잡기 같은 종목이 가능했다는 거죠.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 상태 좋지 않습니다. 맞죠? 굉장히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또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급하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 많습니다. 시장에 종목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2,400여 개 있습니다. 이 한 종목 눈에 띈다고 해서 진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 과거에 허당님 보시면은 그 어떤 종목 그때 막 하한가 갔다고 따라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투자 습관이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좋은 산업과 어떤 테마들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잖아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런 투자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안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기적으로 매번 수익만 보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저는 약간 그런 식입니다. 종목들이 거래량도 많이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굉장히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진행을 하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이슈가 동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손절 한두 번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한다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다 챙겨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신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소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흥하해운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9월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게 8월 말인가 제가 그때 하여튼간에 뭐 단타 조금 막 그때 막 방송할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한 달 전쯤에 고쯤 이제 단타 치면서 들어갔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단타도 원래 이제 종목들을 볼 때 그때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살펴보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업이, 제가 이제 뭐 2,400여 개의 기업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맞죠? 알고 있지는 못해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망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물려도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때 공략을 했을 때 매수가 근처예요. 매수가 근처인데 지금 우리가 거의 뭐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좀 날려먹긴 했죠. 날려먹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반이 지나 보니까 손해는 없어요. 일단 손실은 없고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기대되는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는 말이죠. 마감을 했으니까 요 종목은 제가 내일 흐름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의 매도 가격은 제가 직접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 어떤 뭐 종목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항상 조급한 게 문제예요. 주식할 때 보시면 조급한 게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이제 종목들,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10% 수익 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주식에서 내가 그거밖에 수익을 못 볼 것 같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적금을 들어 놓더라도 연에 10%예요. 진짜 많이 주는데 가봤자 진짜 많이 주는데, 뭐 연에 10%씩 받으려고 그러면 조건도 많이 달리죠. 무슨 보험 뭐 상품도 가입해야 되고 그런 이제 조건들이 많이 달리는데,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적금만 해도 1년에 고작 받을 수 있는 거는 5%에서 한 7%, 8%가 답니다. 맞죠? 1년 동안 기다려서.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매월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면은 1년 걸려서 5%면 얼마 안 되잖아요. 맞죠? 달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수익금인데, 자, 여러분들 어떤 주식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만 없다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걸려서 10%든 5%가 나도 수익이 만약에 단 5%가 나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더라. 수익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목 투자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 종목 투자했는데 막 2년 걸렸고 지금 3년 걸렸는데 지금 막 밑바닥을 기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뭐 우리가 이래 주가가 이렇게 다 그려지고 났을 때 내가 여기서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네. 봐요, 이거. 자, 거래정지 풀리고 점상 갔죠. 거래정지 풀리고 이제 상한가 갔죠.
점상 갔죠. 또 점상 갔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했었죠.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5연상이에요. 5연상. 이 5연상이면 더 가겠네 싶어서 이 흥하해온도 6,000원, 7,000원 이 가격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이 고점이 7,400원 찍혀 있다는 게 제가 뭘 뜻한다. 누군가 7,400원에 샀기 때문에 이 7,4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이런 종목을 6,500원 이상쯤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답이 없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뭐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물려 계시는 셀트리온. 흔히들 우리 국민제약주라고 해서 많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이런 관련주들일 겁니다, 맞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자, 이거 30만 원대 이상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얼마나 지금 쳐다보기도 싫겠어요, 맞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의 이런 종목에다 몰빵을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40%, 50%, 60%, 80%까지 몰빵을 해놓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내 투자금 진짜 내가 막 나이 들어서 조금 쓰려고 노후 자금으로 조금 마련한 그런 금액들을 이거 지금 좋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싶어가지고 아무 정보도 없는 채로 그냥 35만원에, 그리고 주위에서 뉴스에서 이 종목 더 간다 증권사에서도 매수 리포트 내놓으면서 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가겠지라면서 35만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80%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노후자금으로 준비한 80%의 금액을, 만약 노후자금이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어가지고 한 8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 하면 지금 14만 2천 원이죠. 마이너스 한 65%는 되죠. 그러면 8천만 원에서 65%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럼 내가 8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뭔가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주가를, 주식의 매수 타점을 삼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보시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또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일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만 보자면은 이런 관련주들 막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 200만원 400만원까지 간다 그런 소리 해대니까 더 가나 싶어서 뭐 이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왜 항상 이만큼 갔을 때 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럴 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럴 때부터 준비를 해놓고 짧게 수익을 주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5% 10% 여러분들 주식해서 5% 10% 수익 챙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주식 종목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 놓으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사인을 이제 올라갈 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을, 하락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단은 물려서 막 고생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하는 방법, 이런 이제 투자 방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 그 관련된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 안 나오면은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흥하해온처럼 뭐 지수 하락에 의해서 같이 하락을 맞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좀 재미를 느끼려면은 수익 줄 때, 이 한 주 라이트 메탈처럼 수익 줄 때 수익을 미리 챙겨 놓으라는 겁니다. 미리 챙겨 놓으시고
물론 제가 보는 이제 목표가는 제가 보는 목표가는 더 높겠죠 이거보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보실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차피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충분히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추가적으로 뭐 등락은 있겠죠. 아무래도 어떤 종목들에 대한 등락도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주술라님, 제가 늦게 봤네요. 어서오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수익 줄 때 일단 챙기는 거.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슈팅 나왔는데 못 봤네요 뭐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각 증권사에는 스탑로스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탑로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만 바빠도 매일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매일 안 쳐다보셔도 되고 적정 가격대 퍼센테이지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5% 6% 정도 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좀 팔아달라고 주문을 넣어놓으면은 5% 6% 수익 구간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팔아줘요. 그런 기능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뭐 계속 집에 계시고 뭐 내가 주식 창을 진짜 막 하루에 모니터 6개 시켜놓고 지켜볼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내가 시장을 잘 못 본다. 그리고 어차피 뭐 아까 상승을 했을 때 또 이제 고점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이제 수익을 보면은 보자, 좀 사진을 좀 모아서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뭐 10%부터 뭐 9%, 5%, 8%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어차피 이것도 막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은 막 10%씩 수익도 보고.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수한 단가가 얼마예요? 4,095원. 이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한 2% 3% 상승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최대 꼭대기에서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최대 한 13%까지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13%까지. 근데 수익을 다 챙기긴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머리끝이 어딘지 누구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오늘의 상승 부분이 이게 머리끝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고, 이때 이제 VI가 걸리고 VI 풀리면서 이제 갭 상승을 이만큼 하면서 상승을 하고 바로 다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공략할 때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이 이렇게 딱 나와서 뭐 VI가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VI 시에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그냥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볼 것 같으면은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그리고 이거 좀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상승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 50%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다시 빠지더라도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저기 높은 가격에서 이미 절반을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50만원 치는 이미 한 10% 구간에서 팔았잖아요. 10% 구간에서 팔았죠. 그럼 55만원에 이제 예수금이 또 생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만원은 이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주식 안에 아직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저희가 뭐 방송 출연하고 이러다 보면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종목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 종목 중에서 솔직히 뭐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많은 비중, 많은 가격대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적정한 가격, 그리고 내가 좀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료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인생 역전을 꿈꾸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차피 제가 또 내일도 2시 방송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저기 좀 격주로 나가거든요. 격주로 나가가지고 목요일은 제가 내일 목요일에 좀 방송 나가야 되고 화수목금이 지금 다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수목금이 다 방송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바쁩니다. 오늘 그 VIP 회원님들은 저녁에 선물 매매 같이 하시면서 오늘 수익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내일 방송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방송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방송 갔다 다녀오면은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 건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 종목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라이브 방송 또 진행을 하도록 하니까 제가 요즘 뭐 방송 일정이 낮에 좀 많으니까 톡방에서 좀 조용할 수는 있어요. 조용할 수는 있지만은 시장은 이제 항상 같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힘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알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전부 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배우님